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 무슨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도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 틀렸습니다. 일종의 귀티, 품이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실제 돈이 있고 없고 자산 규모가 얼마가 된다,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없거나 백이 없어도 귀티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책을 쓰는 작가 남인숙입니다. 남인숙의 어른 수업이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돈이 많아도 너무 가벼워 보인다, 좀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인색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이런 재산이 있으면 웬만큼 돈을 쓰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고 그냥 펑펑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지출이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작은 돈도 전혀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있고 몸에 배 있기 때문에 타인한테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인색한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시거든요. 뭐 미팅을 하거나 그럴 때 업무를 위해서 자기 쪽으로 사람들이 와준다, 그리고 뭔가 배려를 해줬다, 그러니까 뭐 내가 밥을 산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람들이 기대를 하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뭐 부호다 이러면은. 그런데 최소한의 음식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좀 베풀면서 마음의 여유를 나눠야지, 그렇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 무슨 특징이 있다, 이런 식으로 도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틀렸습니다. 부티나는 외양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사실 정말 편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티가 나고 돈이 많아 보이게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을 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자신이 돈이 많은 걸 아는 사람들만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과시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외모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 고급스럽게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잘 보일 필요가 없다고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와, 겉보기로는 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절대 티를 내지 않는다, 없는 사람들만 그렇게 티를 내면서 과장을 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분들은요, 돈 자랑하세요. 그게 왜냐면은 그 돈이 많고 부자인 것도 본인의 업적이잖아요. 그리고 자랑거리죠. 그걸 내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오히려 드물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불특정 다수한테 굳이 자랑을 하진 않죠. 그리고 또 질투를 유발하게끔 자랑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돈을 쌓아놓는다, 이런 것 또한 편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종의 귀티, 품이 있는 사람. 근데 이런 분들은 실제 돈이 있고 없고 자산 규모가 얼마가 된다,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여유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삶의 요소거든요. 여유에는 금전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죠. 그런데 귀티가 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어느 정도 본인이 여유가 있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귀티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외모에서 그걸 표현할 수도 있겠고 태도에서도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약속을 했는데 항상 늦어요. 지각을 해서 허겁지겁 달려오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뭔가 어수선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알게 모르게 소위 말하는 귀티, 이런 것을 갉아먹는 태도가 되거든요. 서두르지 않는 거. 예전부터 귀족들은 늘 서두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구현이 될 때 그런 사람들이 귀티가 나 보이고 어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인상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에도 너무 빠르게 말을 하거나 끝맺음을 분명하지 않게 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약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끝까지 말하는 습관, 이런 것을 우선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명하게 발성을 하고 발음을 좀 또박또박 말하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또 남한테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만드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유라는 게 반드시 돈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조금 멀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은 귀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소파나 침대 같은 데서 이렇게 뒹굴거리는 그런 차림, 태도. 그렇게 일상성에서 멀어진 요소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연 섬유의 옷, 구김이 엄청나게 많이 갑니다. 실크 정장 이런 것들은 앉지도 못해요.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바로 구김이 갑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지만요, 조금만 움직이거나 뭐 활동을 하거나 일을 해도 바로 꾸깃꾸깃해지면서 보기 싫어지거든요. 그렇게 비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귀티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곧바로 비싼 옷, 비싼 섬유 이런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다림질을 하고 또 실밥이 나온 옷이 있으면은 무조건 잘라서 눈에 안 띄게 하고, 이런 노력들을 하면요 훨씬 부티가 납니다.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죠. 티셔츠를 누가 다려 입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새로 좋은 것을 사면은 다려져서 나오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깔끔하고 깨끗하고 지금 어디서 일하고 오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풍길수록 굉장히 뷰티가 나 보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수록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일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어필하면서 그만큼 대접을 해줘 라는 무의식적인 암시를 굳이 할 필요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뷰티라는 것은 마음에 있어서 관계 자산입니다. 관계 자산이 뭐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의 질, 그 두 가지를 관계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좀 더 친밀하고 많은 사람들과 자주 관계를 가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가지려면 자기 자신과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 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피상적인 관계에 집착하고 이런 시간을 너무 많이 살게 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디고 또 외로움을 지나치게 많이 타는 거죠. 우리 사람은 누구나 외롭게 태어나서 외롭게 살다 가요. 근데 그걸 외로움과 함께 가는 것을 즐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인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과 돈독하게 관계를 맺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 내가 무언가를 좋아한다, 무언가를 잘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걸 축적해 놓으시면은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매력 있고 또 귀티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본인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타인과도 굉장히 질이 높은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악한 부분이 뭐냐면요, 그 관계에서 자꾸만 집착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가진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은 굉장히 나은 그런 관계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집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삶 그리고 나의 삶을 따로따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각자의 길을 가면서 스쳐 지나가다가 만난다, 가볍게 인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진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관계를 하면은 훨씬 더 풍성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라서 너무 외롭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뭔가 얘기를 많이 하고 싶다, 그래서 귀에서 피날 정도로 막 이야기를 쏟아놓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한 고민이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정말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신데요, 내가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분은 엄청난 관계 자산을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들어주는 능력을 유지를 한다면 그분은 좋은 고품질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이후에 아주 고급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겠더라고요.
돈이 없거나 백이 없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동경하는 것들을 다 소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무조건 본인이 살고 싶은 대로 현재를 살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자아 통제감을 느낄 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자아의 안정감을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 자아 통제감이 뭐냐면요, 인생이라는 게 뭐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디폴트이기는 하지만 최소한 내가 원하는 대로 저 목적지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런 기분,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환경에서 내가 손발이 묶였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느낄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행한 기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냐?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대략 연봉 8천만 원, 1억 그 정도까지는 연수입과 행복감이 정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거더라고요. 많이 가난했을 때보다는 수입이 더 많아질수록 점점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로또가 당첨될 수준, 또는 사업해서 굉장히 성공을 해서 몇백억 정도가 통장에 들어가야만 느끼는 수준,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인분의 몫을 할 정도는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토양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은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자기 탐구를 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이걸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부자가 된다 그러면은 뭘 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시냐면은요, 아마 명품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막 지르고 싶어요. 그냥 다이소에서 막 쇼핑하듯이. 그리고 해외여행도 막 자유롭게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부자인 분들, 특히 자수성가로 부자가 된 분들을 만나보면요, 그분들의 대부분은 쇼핑과 여행을 그다지 즐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다, 바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로 쇼핑하는 것과 여행 가는 게 그렇게까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런 분들이 왜 성공을 했냐면요,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자아를 어느 정도 개발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이분들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거기서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 과정을 고통스럽게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막상 부자가 돼도 그냥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일에 빠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일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돈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 돈 좋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면은 정말로 돈을 좋아하는 분들은 극소수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은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 쓰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돈 자체를 좋아하면 그걸 모으기만 해야죠. 모으고 버는 것 자체에 즐거움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드물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까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돈보다 좋은 게 나는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런 자신을 알아내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고요, 그 노력의 결과물을 내가 감사해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밭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SNS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SNS라는 공간에서는요, 미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관심. 그런데 그 관심이라는 거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것이 딱히 구분이 되지 않아요. 무조건 넘겨보다가 뭐지? 하고 멈출 수 있으면 영향력이 되는 곳이 바로 SNS입니다. 막 명품이라든지 아니면 호사스러운 것을 누리고 있는 장면을 누가 봤어요. 그러면 어머,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또는 뭘 하면서 지내고 있길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돈이 어디서 났지? 이런 호기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영향력이 쌓이게 되거든요. 그 영향력의 맛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게 더 발전되어서 돈벌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그 영향력을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런데 직업적으로 영향력을 수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팔로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호기심을 충족을 하다가 동경을 하게 되죠, 나중엔. 그리고 동경은 모방으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들만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그렇게라도 그들을 따라서 소비를 하게 되는 경향이 SNS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SNS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의 거는 안 보고 콘텐츠를 생산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면서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꼭 그대로 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굉장히 편집된 세계거든요. 제가 아는 분한테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특급 호텔에서 숙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걸 SNS에 올리면서 지인들이 알게 됐죠. 근데 친구 중에 인플루언서인 친구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호텔에 나도 가서 사진만 찍고 오면 안 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뭐 놀러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호텔이 굉장히 거리가 있는 곳인데도 그 친구가 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진만 찍고 가더래요. 그리고 그걸 SNS에 올리게 된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상당수는 그런 식으로 편집된 인생을 SNS에 올리는 게 그 공간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이 가더라도 그 순간에 어느 정도는 좀 멈출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좋은 점만 이용을 하자. 예,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사회문화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시대가 텍스트의 시대와 이미지의 시대로 나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텍스트의 시대에서 살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시대에는 책을 통해서 문화 트렌드가 주도되었고요. 라디오도 메가 트렌드로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소리와 문자, 이것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데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이제 이미지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미지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 시대 사람들은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점점 다른 시대에 익숙해지고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바일 시대 원주민인 2030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걸 다 이미지로 받아들이는 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이런 심리학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전 시대들은 책을 읽을 때 텍스트를 글자 하나하나로 받아들입니다, 뇌에서.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책을 읽을 때에도 그 전체를 이미지로 먼저 받아들인 다음에 그 후에 텍스트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뇌 단층 촬영을 통해서 확인된 이야기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의 뇌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시대를 원주민으로서 타고난 2030 세대들은요, 보이는 것, 이미지, 이런 것으로 모든 메시지를 흡수하고 그것으로만 자신을 표현을 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훨씬 강하거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것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향성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편집을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요즘의 대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또 그걸 내가 생각으로 해석을 할 때도 편집을 해서 받아들이는 습관이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들만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습관이 있으면 이미지 시대의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사라지고 또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